분석하게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정부 질의 오늘 첫날 이제 정치 분야죠. 정치 분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또 벌인 데 이어서 외교 통일안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이제 뭔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남북 관계를 두고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4차 추경안을 두고 또 여야가 힘겨루기 하고 있어서 당분간 거센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오늘은 여당의 이제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또 외통위에서 또 마침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컨디션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 예, 표정이 아주 좋으신 것 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꺼냈었는데요. 일단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의 당의 이태규 의원 등등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인 공세를 펼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질문 공세는 거세게였지만 실질 내용은 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재판 삼판 뭐 되풀이되는 거라 공회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야당이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에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수단은 제약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좀 매우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 부실했다. 답변이 아니고 질문을 묻는 포인트도 그렇고 제 생각은 좀 그랬습니다. 진전등이 별로 없었다. 새롭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나온 의혹을 재탕삼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정치 공세로 의혹 부풀리기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까 좀 앞서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 통화하는 걸 좀 들으셨겠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두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대로 오늘도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제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종전에 답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입장이 계속 견지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승복감을 못 들겠지만 뭐 본인이 관여를 안 했다는데 뭐 그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결국 제3의 기관인 검찰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 추 장관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질의응답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 상당히 충실하달까 아니면 부드러워졌달까 조금 변화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 비판에 대해서 좀 많이 성찰을 냈겠죠. 뭐 같은 당 저 여당 소속인 의원인 제가 봐도 너무 좀 드세게 좀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표출을 안 해도 되는데 좀 과잉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작용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꼭 이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에 임하는 장관들은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고 답변을 소상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못 묻겠다 하면서 특임 검사를 하거나 특별수사본부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추 장관은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었습니다. 뭐 그때 해보고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임 검사는 그 훈령에 그러니까 대검 훈령에 근거한 제도인데 저 특임 검사의 운영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의 사건에 한해서만 또 뒷조항에 뭐 여지가 있는 게 좀 붙어 있던데요. 근데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 뭐 특임 검사가 그 외에 사건도 다룰 수 있도록 하지만 현재의 훈령 전제하에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수사본부도 과연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때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했느냐라는 논란에서 또 헤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가 오히려 더 증폭돼서 사회적으로 더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조인 출신이신데 야당이 보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피나 제척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까? 근데 동부지검이 사실은 한 8개월 가까이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척을 시키지 못한 건 이 사건은 뭐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 확인만 하면 될 사건인데 오래 끌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불신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특임검사는 그 나름 또는 특별수사본부도 그 나름의 또 단점이 또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동부지검의 일단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이 미진하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 장관이 검찰개혁 향후 계획과 함께 완수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핵심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대국민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적으로 해야 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다 박차를 가하고 또 공수처가 가동되게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완결되게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의 그 권한을 가능하면 민주적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게끔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본연의 임무인 검찰 개혁에 좀 더 세련되고 유능하게 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전에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도 하셨죠. 당에서 검찰개혁 특위위원장도 그러니까 당에서요. 보니까는 오히려 법사위원장도 했고. 행정부에 가서 그거 담당했어도 괜찮을 뻔하셨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이제 질문도 써졌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4차 추경 또 긴급 재난 지원 관련해서는 야당도 상당히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 가지고는 야당은 좀 성향을 따라서 조금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는 의견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별적 지원 또 복지가 낫느냐, 보편적 복지가 낫느냐라는 건 양론이 끝없는 그 평행선을 긋는 논쟁 아니겠습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 조합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했지만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에 있어서는 맞춤형 그 제일 좀 취약계층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또 핀셋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선별적 지원이 필연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등등의 논란은 초래하는 거는 필연적인 결과이거든요. 있을 수 있겠죠. 예, 가능하면 이제 형평성의 논란을 피해가는 것이 그 최소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선별적 지원과는 좀 동떨어진 말하자면 통신비 13세 이상 2만 원 면제 이 건의 경우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정부로서 하는 도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논란이 거리가 돼서 사실 국회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당정청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하긴 했지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수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당연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없지만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에 나라비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재정 준칙 등 대책을 내놓을 전망인데 무늬만 재정 준칙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입장은
국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걸 규제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위정자들이 재정 지출을 함부로 써서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네.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 여력도 많고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매우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그런 입장 현실적 조건을 볼 때 재정 준칙을 곧바로 도입할 경우 자칫 재정 운영에 가뜩이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재부에게 오히려 경직되게 운영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한 논쟁은 좀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논의해봐야 된다. 예.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이제 보통 이게 우리 칸막이가 가련막 옆에 있는데 네. 이상민이 돌아보면서 얘기하니까 둘이 가림막 놓고 지금 얘기하는 모양새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는 아니신데 이게 이제 요인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투명막이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데 코로나 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2주 후에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되게 정말 추석하고 이제 우리가 설 이때가 이제 1년 중 2개 명절인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이동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있는데 또 강제할 수 이제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제 국민들의 시민 의식에 의존해서 지금까지는 개인 방역 네. 또 사회적 방역에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협조하셔서 상당 부분 효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추석에 많은 이동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이 경우는 좀 장소 이동하지 말고 예.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좀 추석을 보내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상황을 볼 때 그런 이동으로 인한 방역에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생긴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 제한 조치 같은 특별한 조치가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있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연휴 기간에 또 우려되는 사안이 있죠. 극우 세력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있죠. 네, 정부가 집회 강행 시에는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단체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진짜 그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국민의 생명 안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직접적 위해를 주는 일부 아주 극우적인 그런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를 해서 이에 대해서 원천적인 봉소에 해도 저는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일 이제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질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정보위에 북한 사정 보고하면서 김여정의 역할 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다시 거론될 걸로 보고요.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금 대북 관계 문제에 대한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뭔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를 위해서 교류 협력을 좀 더 한층 강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로는 참 쉽지만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 또 러시아 이런 국가를 포함하고 또 북한의 핵 문제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고 또 교류 협력을 공고히 한다라는 그 목표가 쉬운 과정만은 아니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위한 노력은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겠다고 작은 교역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뭐 국제법적 그런 규제 제한 때문에 예. 그것도 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예. 좌초를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도 네. 설득해야 되고요. 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도 내일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강 장관이 내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우리나라 외교부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죠. 그 우리나라 공간에서 생긴 일이고 네. 그것이 그 뉴질랜드의 그 해당자의 그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줬고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1개월 그 책임을 지금 감봉하는 그러한 징계 조치도 내렸거든요. 예. 그런 거를 2년여 동안 사안이 정리가 덜 됐다라는 이유로 질질 끄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격 운운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응당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국격을 지키고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외교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일꾼의 면모를 초질감 보여주고 계신데요.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신 것도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가 이제 있으시다면요? 제가 5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의 문제점 결함이라고 그 미국 하는 같이 것은 2년짜리면 10선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에 5선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인 정치의 부재를 다시 복원시켜서 여야간이든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국정의 중심 모든 현안들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잘 녹여내는 그 역할을 좀 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민 의원님 지금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에다가 코로나19 문제, 또 대북 전략과 외교 문제까지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